딱히 결정적인 회수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반면에 회수의 핵심 키가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채권 추심을 하면서 가장 답답한 순간이 가져갈 게 없어서 받을 게 없다 아닙니까? 근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의 시간은 돈입니다. 1.25배속으로 보십시오. 오늘은 재산이 없지만 회수가 되는 그런 채권들의 특징에 대해 딱 10분 내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채권 추심 의뢰가 되면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채무자에 대해 알고 계신 그 모든 정보를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정보란 통화 녹음, 카톡 내용, 채무자의 명함, 가족관계, 직장, 생활 패턴 등 사소한 것까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가끔 채권자분들이 당황을 하고 부끄러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이런 사소한 것까지 필요합니까? 네, 필요합니다. 이 재산 없는 채권의 회수 키는 바로 여러분이 가진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채권자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이 신용정보회사에서 신용조사를 하게 되면 회수에 필요한 정보는 싹 다 나오겠지 이리 생각을 하십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이나 코인 정보 안 나옵니다. 직업, 직장 정보 나오지 않습니다. 투자나 실거주지 정보도 나오지 않습니다. 앞전 영상에서 저희 회사로 위임되는 민사채권의 8, 90%가 본인 명의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 상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신용보고서는 딱히 결정적인 회수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반면에 여러분이 가진 정보는 회수의 핵심 키가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채권 추심을 하면서 가장 답답한 순간이 가져갈 게 없어서 받을 게 없다 아닙니까?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제가 이 업계에 들어오고 나서 완전 극초반에 회사에 있는 장기 채권만 팔았습니다. 그 중에는 3년 동안 회수가 되지 않아 담당자 없이 먼지만 쌓여가는 채권도 있었죠. 그 채권의 채무자를 조사해보니 신용불량에다가 20대 백수였죠. 저희가 연락조차 되지 않아 직접 진도까지 가서 방문을 해보니 거주지도 쓰레기로 가득 찬 집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채권자에게 보고를 하며 저는 채권자에게 가지고 있는 정보만 전부 달라고 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하나하나 분석하다 보니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니, 채무자 어머니가 내가 우리 길동이 대신에 매달 70만 원을 변제할 테니까 압류 좀 풀어주세요. 그리고 형사 합의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채무자 어머니는 이 말만 하고 그 다음부터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바로 속기로 따서 대위 변제 청구 지급 명령을 채무자 엄마의 직장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확정이 되었죠. 채무자의 엄마는 정상적인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실질적인 가장이었고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딱 3년 만에 채권자가 준 정보만으로 전액 회수할 수 있었죠. 또 요즘 추심하는 변호사 유튜브를 보면 채무자의 주식과 코인을 압류를 해서 이자까지 한 번에 2, 3억 몇 억씩 회수를 했다, 이런 영상 많이 보죠. 그런데 이 채권 변호사들이 회수한 게 아닙니다. 저희가 정상적으로 신용조사, 재산조사를 하게 되면 채무자의 주식과 코인에 대한 정보는 일체 나오지가 않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주식과 코인 형태로 본인이 모든 재산을 바꿨으면 그 채무자는 재산이 없다고 보고서에 뜨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변호사는 어떻게 채무자의 주식, 코인을 알아서 가져올 수 있을까요? 바로 채권자가 이 채무자는 코인 한다는 정보를 줬기 때문에 압류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채권자가 회수한 것과 마찬가지죠. 다음으로 여러분이 모르고 넘어간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바로 채무자와 여러분이 나눈 카톡, 문자, 통화 녹취입니다. 이게 채권 회수의 결정적인 열쇠가 되냐고요? 네,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보는 그 정보들은 불법 행위의 흔적들이 수두룩하단 말이죠. 예를 들면 대화 내용에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 사기, 용도 사기, 사무소 위조, 상호 소경, 조세범 처벌법 등이 나오죠. 이 사기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고 세법과 상법 행위의 위반은 5년에서 최대 15년입니다. 악성 채무자들은 민사적 조치는 가져갈 게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않겠죠. 하지만 웃긴 게 말이죠. 경찰서와 감옥은 죽어도 가기 싫어합니다. 혹여나 징역이 아니더라도 벌금, 과태료만 받게 되더라도 면책이 되지 않고 몇 달 안가 수배가 돼버리죠. 이런 불법 행위의 점을 잡아 압박을 주게 되면 결국 돈을 빌려서라도 갚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채권 회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정보입니다. 반면에 다르게 말하자면 채권자가 가진 정보가 진짜 거의 없을 때 제일 회수가 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이 채권을 맡길 때 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이 모든 정보들을 싸그리 모아서 사소한 것까지도 자료로 취합하여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다면 돈을 받을 길은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중앙신용정보회사의 김도윤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